파동 첫 번째 단원, 파동의 정의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파동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날 건데 학교에서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념들이 많이 머릿속에서 날아갔을 건데 중학교 수준부터 지금 여기 우리가 필요한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중학교 때 정의하는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다예요. 이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맞죠? 뭐 틀린 건 아닌데 진동이 퍼져나갈 때 뭐를 실어보내냐? 에너지를 실어보낸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형태는 진동 자체지만 그 매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거 가볍게 정의해 보면 되는데 수면에 돌멩이를 던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돌이 날아가요. 자, 잔잔한 수면에 날아갔기 때문에 돌이 물과 충돌하는 순간 물은 순간적이겠지만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버티고 돌이 물을 밀면서 진행할 거예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돌의 속력이 많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돌이 물을 찍고 들어간다고 합시다. 홍답. 자, 그러면 물이 버티면서 밀리는 이동거리가 생겼고요. 자, 이동거리. 당연히 부딪히는 과정에서 힘도 작용했겠죠. 충격력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 왜 충격력이라고 했냐면 돌멩이의 속력이 느려졌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고 충격량이 발생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충격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힘과 이동이 발생한다. 이 두 개념을 합치면 우리는 E를 생각할 수가 있죠. 힘 곱하기 거리 해서 돌이 물에게 E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은 전달받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원이라고 부르는 이 충돌점, 파원이라고 할게요. 파원이라고 부르는 한 점에 전달된 에너지가 주변에 매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퍼져나가는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을 할 거고요. 자, 횡과 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라서 한자를 조금 알면 익숙한 직관적인 단어긴 한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죠? 약간 시대상 횡이 가로, 종이 나란히. 나란히니까 수평이 되겠죠? 위에도 수직. 그래서 뭐에 대한 가로고 뭐에 대한 나란히냐? 이거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에 대해서 이 두 개념이 서로 수직하냐 나란히냐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 횡파가 우리한테 익숙한 진동 형태가 되겠죠. 얘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종파 같은 경우에는 진행 축에서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림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용수철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개 종파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각각의 명칭, 파동의 형태별로 명칭이 붙는데 위로 볼록한 걸 마루, 아래로 볼록한 걸 볼이라고 부를 거고요. 종파에서는 압축된 부분을 밀, 중간에 느슨한 부분을 소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얘는 그리기도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이제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종파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소리가 되겠죠? 할지라도 횡파 형태로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동의 요소나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미지가 다 횡파 쪽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거죠. 나중에 뭐 학년이 올라가서 그때 수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횡파 가지고 파동의 요소를 파동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건데 자, 파동이라는 게 어떤 파동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필요한 값들 그걸 요소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횡파를 하나 그려놓을게요.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정밀할 필요는 없긴 한데 설명을 위해서 약간 값을 자, 여기까지 합시다. 뭔가 틀린데? 여기까지구나.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마루와 마루 사이 중학교 때는 마루에서 마루 사이를 우리가 파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틀린 건 아니에요.
파장.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부를 건데, 파장의 원래 정의는 파동의 1회 진동 시에 진행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매질이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매질은 절대 진행하지 않아요. 파동의 어떤 특정 위상이라고 하는 또는 형태, 이게 진행한 것처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얼만큼 간격이 생겼냐 이런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우리가 대개 여기서 여기까지를 사인 세타라고 하는 함수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해서 특정 상태가 다시 반복되기 시작하는 지점까지의 간격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파장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가 파장이 되는 거죠. 근데 눈에 잘 보이는 게 마루니까 이 두 간격을 중학교 때 제시를 했던 거고, 자, 이 파장이라는 애를 우리가 람다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거고요. 거리 개념이니까 단위는 미터를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했다고 보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될 거니까. 이 파동의 운동은 다 등속으로 볼 거니까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진행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t로 할 거고요. 시간이니까 세크 단위, 초 단위로 설명을 하겠죠. 자, 이때 진동수라는 개념이 같이 따라오는데, 이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F, 프리퀀시,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쓸 겁니다. 자, 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둘 사이의 관계는 역수 관계예요. 자,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데 2초가 걸립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계속 돌면 2초마다 한 바퀴씩 도는 거니까 주기가 2초란 얘기인데, 2초 동안 도는 진동수를 보면, 자, 진동수의 정의를 아는데요. 진동수란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얘기하죠. 그럼 얘도 1초 동안 몇 바퀴 돌았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초 동안 반가겠네요. 그러니까 0.5회 돌게 된 거죠. 그러면 2와 0.5는 2분의 1이니까 관계는 둘이 반비례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파동 요소 지금 하나, 둘, 셋. 마지막 4번이 뭐냐면, 자, 공간이 뭐 흐름상 여기 할까요? 자, 4번은 진폭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명칭이 진폭이다 보니까 진동의 폭해서 전체 간격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간격이 아니라 얘도 정의를 보면 최대 변위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역학에서 변위를 뭘로 설명했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단거리, 직선거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매질은 진행하지 않아요. 그림이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이 진동축이 되는 거야. 가운데 축에서 있던 매질이 파동이 밀려와서 파동의 위상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변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폭이란 축에서 마루까지 또는 축에서 골까지의 간격만 진폭이라고 볼 거예요. 절대로 전체 간격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여기까지 2m, 이제 여기 골까지 마이너스 2m 이렇게 주어지면 진폭을 4m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진폭이 몇인 거예요? 진폭이 2m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기호 A를 쓸 거고요. 변이도 거리 개념이니까 단위는 미터를 쓰겠죠. 해서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요소가 파동의 구성 요소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 엮어서 하나 더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파동의 속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속도는 어느 파트든 시간분의 거리 개념이니까 여기서도 시간과 거리를 엮으면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눈치 빠르면 캐치가 됐을 거예요. 지금 거리 개념의 파장과 시간 개념의 주기가 있으니까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 되겠죠. 자, 근데 주기의 역수가 이미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가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V는 F 람다다. 파동 파트에서 F는 MA처럼 기본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걸 모른다는 건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했다라고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뒷파트가 굴절 파트인데, 굴절에서는 매질의 상태에 따른 이 속력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굴절 파트에서 다룰 거니까 파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